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정말 충격적인데요. 끝까지 시청하시고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새벽 3시 박정숙 전직 간호사 나이 56살 폐업 위기에 작은 분식집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웃이 다가와 속삭였죠. 너의 가게가 도시개발 보상자 명단에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박정숙은 귀를 의심했어요. 분명히 자신도 재개발 대상지에 포함되어 있다고 들었는데 말이죠.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그녀의 이름을 빼버린 것이었죠. 이 순간부터 우리는 진실을 밝힐 것이라는 다짐이 시작되었습니다. 오전 9시 김도현 전직 목공 나이 71살. 가게 문을 열자마자 기이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낡은 서랍에서 봉투 하나가 튀어나온 것이죠. 봉투 속에는 오래전 거래 계약서와 은밀한 조항이 적혀 있었습니다. 김도연은 손을 떨며 그 문서를 읽어내려갔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일까요? 바로 이 조항이 보상권을 무효로 만드는 내용이었습니다. 누군가 일부러 이런 독소 조항을 숨겨놓은 것이죠. 김도연의 얼굴은 창백해졌고 그는 중얼거렸습니다. 우리는 진실을 밝힐 것이라고 말이에요. 정호의 라디오 소리가 마을에 울려 퍼졌습니다. 주민 대표가 마이크를 잡고 외쳤어요. 이번 재개발은 특정 인물에게 유리하게 조작됐다는 충격적인 고백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현수막 찢기는 소음이 들렸고 모든 주민들이 얼어붙었죠. 누군가 의도적으로 방해하려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주민 대표는 목소리를 높였어요. 우리는 절대 물러서지 않을 것이며 끝까지 싸워나갈 것이라고 말이죠. 라디오를 듣던 주민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어요. 오후 3시 새로 이사온 박정숙이 도움을 요청한 사람은 전직 은행원 이금자였습니다. 나이 64세 이금자는 옛 통장 명세를 보며 눈을 의심했어요. 이 계좌들이 복구되지 않았고 돈의 흐름이 누군가에게 흘러갔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금자는 수십 년간 은행에서 일한 경험으로 즉시 알 수 있었죠. 이건 명백한 횡령이었습니다. 그녀는 박정숙에게 말했어요. 우리가 당한 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계획적인 범죄라고 말이죠.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꽉 잡으며 진실을 찾아 나서기로 다짐했습니다. 해질녘 김도연은 오래된 목재상자에서 낡은 사진을 발견했습니다. 사진 속에는 마을 지도와 낯선 주소가 표시되어 있었어요. 김도연은 그 주소를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놀랍게도 그 주소가 바로 보상 명단의 중심이었습니다. 누군가 오래전부터 이 모든 것을 계획해왔던 것이죠. 사진의 날짜를 보니 무려 10년 전 것이었어요. 이는 재개발이 갑작스런 결정이 아니라 치밀하게 준비된 계획이었음을 의미했습니다. 김도연은 분노에 차서 외쳤어요. 우리는 진실을 밝힐 것이라고 말이죠. 밤 11시 주민 모임이 소집되었습니다. 모두의 표정이 어두웠어요. 그때 시장 측근의 이름이 불렸습니다. 누군가 조심스럽게 속삭였죠. 이 개발안은 이미 내부에서 짜였고 문서가 교환되었다는 증언이 나왔다는 것이었습니다. 회의장은 숨막히는 정적에 휩싸였어요. 주민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충격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믿고 있던 공정한 절차가 모두 거짓이었던 것이죠. 한 주민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니 우리 모두 힘을 합쳐 진실을 밝혀내자고 말이에요. 새벽 4시 박정숙은 할머니와 손녀를 둔 상인에게서 편지를 받았습니다. 그 편지에는 수상한 기부금,
내역과 날짜가 적혀 있었어요. 박정숙은 편지를 읽으며 경악했습니다. 기부금이 개발회사로 흘러들어갔다는 증거였고 누군가가 표를 사들이려는 시도였던 것이죠. 이는 명백한 선거 조작 시도였습니다. 박정숙은 손을 떨며 편지를 다시 읽어보았어요. 날짜와 금액, 그리고 거래처까지 모든 것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중얼거렸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진실을 밝힐 것이라고 말이에요. 오전 11시 주민들은 시청에 설치된 게시판을 확인하러 갔습니다. 게시된 문서에서 몇몇 서명이 지워진 흔적을 발견했어요. 이는 명백한 위조의 흔적이었습니다. 주민들은 숨을 죽이며 서로를 바라보았죠. 누군가 의도적으로 이름을 빼고 다른 이름으로 대체한 정황이 드러난 것이었습니다. 한 주민이 확대경으로 자세히 살펴보니 지우개로 지운 흔적이 선명하게 보였어요. 이런 조작이 공공기관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에 모두가 분노했습니다. 그들은 서로에게 다짐했어요. 우리는 끝까지 진실을 밝혀낼 것이라고 말이죠. 정호, 김도연은 오래된 라디오를 고치다가 당시 녹음 테이프를 발견했습니다. 테이프에는 협상 과정의 음성이 담겨 있었어요. 김도연은 테이프를 재생시켰습니다. 놀랍게도 대화 속 인물이 마을 대표를 모욕하며 거래를 성사시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음성으로 생생하게 남아 있었던 것이죠. 테이프 속 목소리는 차가웠고 주민들을 우롱하는 듯한 말투였어요. 김도연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이제 확실한 증거를 손에 넣은 것이죠. 그는 테이프를 소중히 간직하며 말했어요. 우리는 진실을 밝힐 것이라고. 오후 6시 박정숙과 주민들은 밤샘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서로의 상처와 두려움을 털어놓는 시간이었어요. 그때 한 어르신이 몸을 떨며 나타났습니다. 모두가 그를 바라보는 순간 충격적인 고백이 터져 나왔어요. 그는 바로 개발사의 전직 내부자였고 진실을 알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회의장은 숨막히는 정적에 휩싸였죠. 어르신은 떨리는 목소리로 지난날의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그의 증언은 지금까지의 추측들을 확신으로 바꿔놓았습니다. 주민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다짐했어요. 이제 우리는 진실을 밝힐 수 있다고 말이죠. 새벽 1시 김도연은 빈 창고에서 상자를 열었습니다. 상자 속에는 고유한 토지 문서와 함께 오래된 카드가 있었어요. 김도연은 카드를 뒤집어 보았습니다. 놀랍게도 카드에는 지금의 의사결정자 이름이 적혀 있었던 것이죠. 이 이름이 사건의 고리로 모든 것을 연결시켰습니다. 토지 문서의 날짜와 카드의 정보를 대조해 보니 완벽한 일치를 보였어요. 김도연은 이제야 전체 그림이 보인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상자를 꽉 안으며 중얼거렸어요. 우리는 반드시 진실을 밝힐 것이라고 말이에요. 오전 12시 동네에 소문이 퍼졌습니다. 한 젊은 기자가 나타나 인터뷰를 요청했다는 것이었어요. 주민들은 조심스러웠지만 기록의 중요성을 알고 있었습니다. 기자는 녹취기를 준비하며 말했죠. 이 녹취가 외부 감사의 단서가 될 수 있다고 말이에요. 주민들은 한 걸음 더 진실에 다가간 것을 느꼈습니다. 박정숙이 대표로 나서서 지금까지 모든 상황을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기자는 진지한 표정으로 들으며 계속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 인터뷰가 세상에 알려지면 큰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는 희망이 생겼어요. 오후 2시 박정숙은 옛 학교 이름을 불러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옛 이웃이 기억의 파편을 꺼내 놓았어요. 과거 관리자의 실수가 지금의 재개발을 촉발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었습니다. 누군가 그 실수를 이용해
이득을 취했다는 것이죠. 옛 이웃은 당시 상황을 자세히 설명해 주었어요. 작은 실수 하나가 이렇게 큰 문제로 발전할 줄은 몰랐다고 말했습니다. 박정숙은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어요. 이제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다짐했어요. 우리는 끝까지 진실을 밝힐 것이라고 말이죠. 저녁 8시 주민들이 만든 작은 전단이 골목을 채웠습니다. 손글씨로 보상 요구와 진실을 밝힌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전단에 구절 하나가 결정적 증거로 연결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전단을 들여다보며 서로 이야기를 나눴어요. 한 구절 한 구절이 모두 진실을 담고 있었습니다. 전단을 본 다른 동네 주민들도 하나둘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죠. 이런 일이 자신들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전단은 단순한 종이가 아니라 희망의 메시지였습니다. 우리는 진실을 밝힐 것이라는 강한 의지의 표현이었죠. 새벽 5시 김도현과 박정숙은 오래된 담벼락에 숨겨진 표식을 발견했습니다. 표식 아래에는 오래전 봉인된 계약서가 있었어요. 두 사람은 조심스럽게 봉인을 열었습니다. 그 순간 숨겨진 부당이득의 실체가 드러났고 주민들의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계약서에는 누구도 몰랐던 비밀 조항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김도연은 손을 떨며 계약서를 읽어내려갔죠. 이것이 바로 모든 부조리의 시작점이었습니다. 박정숙도 옆에서 함께 보며 고개를 저었어요. 이제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며 우리는 반드시 진실을 밝힐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오전 7시 동네 어르신들이 모여 밤을 새웠습니다. 서로의 손을 잡고 이 상황을 견뎌내자고 다짐했어요. 그런데 또 다른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누군가 이미 주민들 이름으로 대출을 받아갔다는 것이었어요. 모든 어르신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는 명백한 신분도용이자 사기였죠. 한 어르신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거액의 빚을 지게 되었다고 말이에요. 어르신들은 서로를 위로하며 힘을 냈습니다. 이런 일을 당하고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고 말하며 우리는 끝까지 진실을 밝힐 것이라고 외쳤어요. 한낮 시장 앞 광장에서 주민들은 시위를 계획했습니다. 준비하는 와중에 누군가 다급히 소리쳤어요. 개발사 대표가 다음 날 우리를 만나러 온다는 정보가 유출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긴장의 끈이 팽팽해졌죠. 주민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대책을 논의했어요. 이것이 진짜 협상의 기회일까 아니면 또 다른 함정일까 하고 말이죠. 하지만 주민들의 의지는 확고했습니다. 어떤 협박이나 회유에도 굴복하지 않겠다는 것이었어요. 그들은 손을 맞잡으며 외쳤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진실을 밝힐 것이라고 말이에요. 늦은 밤 한 통의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내부 고발자가 익명의 계정으로 자료를 보낸 것이었어요. 파일에는 통장과 운송 기록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 기록이 모든 거래의 금고를 직접 연결했고 주민들은 경악했어요. 이제 확실한 물증을 손에 넣게 된 것이죠. 박정숙은 파일을 열어보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모든 돈의 흐름이 한 곳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김도현도 옆에서 함께 보며 분노에 차서 주먹을 쥐었죠.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하며 우리는 진실을 밝힐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이른 아침 박정숙은 작은 상자에 담긴 옛 일기를 발견했습니다. 일기에는 누구도 몰랐던 마을의 기억과 약속이 적혀 있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약속을 어긴 자의 이름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주민들은 숨을 삼키며 일기를 돌려보았어요. 일기 속에는 과거의 진실한 약속들과 그것을 배신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개발 문제가 아니라 오래된 배신의 역사였던 것이죠. 박정숙은 일기를 소중히 간직하며 말했어요. 이제 모든 진실이 밝혀질 때가 왔다고. 우리는 반드시 진실을 밝힐 것이라고 말이에요. 밤 9시 주민들은 작은 연극을 준비해 동네 이야기를 재현했습니다. 무대 위에서 한 인물이 고개를 들며 외쳤어요. 진실은 숨겨질 수 없고 결국 우리 손으로 지켜낼 것이라고 말이에요. 관객석에 앉은 주민들은 눈물을 흘리며 박수를 쳤습니다. 연극은 그들의 이야기였고 그들의 희망이었어요. 무대 위의 배우는 마지막 대사를 힘차게 외쳤습니다. 우리는 진실을 밝힐 것이라고 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나눠주세요. 진실은 결코 숨겨질 수 없습니다.